어, 이번 주에는 경영과 경영학에 대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는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 두 번째는 경영이란, 그리고 세 번째는 경영학이란, 네 번째는 경영학의 접근 방법, 그리고 고객은 누구인가 순으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직이라고 하는 개념 또는 종류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오가니제이션이라는 말을 합니다. 조직을 정의하면 어떤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 구성원들이 업무를 체계적으로 분담하면서 함께 노력하는 사람들의 집합체, 이걸 우리가 조직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조직을 한번 보면 학교도 하나의 조직일 거고요. 여러분들이 가는 병원도 조직일 거고, 교회도 조직이고, 군대도 조직이고, 관공서도 조직입니다. 우리 주위에 수많은 조직들이 존재합니다. 그 조직의 종류를 크게 구분해 보면 영리 조직과 비영리 조직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영리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 프로핏, 이익을 내는 걸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 바로 영리 조직이고, 비영리 조직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조직을 우리는 비영리 조직이라고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리학의 연구 대상은 주로 그동안 과거에는 영리 조직을 주로 연구 대상으로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에는 비영리 조직까지를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엄연하게 구분해 보면 과연 비영리 조직이 있을까? 우리가 위에서 열거했던 교회도 비영리 조직이라고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가 과연 비영리 조직일까라고 의심할 수 있는 거죠. 또 지방자치단체도 우리가 뭐 어느 시청이라든가 무슨 어디 시청, 어디 군청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방조직, 지방자치단체인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뭐 세금을 거두어서 세금을 쓰는 거가 목적이지만, 주로 여기도 과연 비영리라고 꼭 말할 수 있는가? 그런 지방자치 조직도 영리를 상당으로 고려하지 않는 건가? 염두에 두지 않는 건가? 그래서 엄연하게 보면 병원도 뭐 사실은 비영리 조직으로 되어 있지만, 과연 병원이 비영리 조직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대표적인 영리 조직은 기업이라고 하고, 기업이 아닌 대부분의 어떤 학교나 뭐 병원이나 교회나 뭐 이런 것들은, 대기 관공서 이런 것들은 비영리 조직이라고 하지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니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분해보면 대부분이 이제 기업만 영리 조직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라고 하는 것, 뭐 공식 조직이죠. 근데 학교 안에 들어오면 이제 어느 학과가 있는데, 그 학과도 공식 조직이죠. 근데 그 학과 안에서 구성원들의 어떤 모임 같은 걸 보면, 뭐 동문들끼리 와서 어떤 친하게 지내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뭐 등산반, 뭐 이렇게 등산의 취미가 있어 어떤 취미를 가지고 이렇게 모이는 조직, 이런 것들은 대개 우리가 비공식 조직이라 하는 거죠. 지역 연고 같은 경우, 또는 취미나 무슨 어떤 서클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조직들은 비공식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이 있는데, 이러한 비공식 조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이제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거에서 처음 등장했는데, 그러면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이 뭐가 중요하냐? 뭐 중요하다는 것을 구분하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비공식 조직을 잘 활용하면 공식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는 비공식 조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비공식 조직을 잘 활용해서 공식적의 목적 또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도록 관리한다고 하면 그게 더 바람직하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조직이라고 하는 게 왜 만들어질까라고 하면,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된다고 하면 그런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아니고 둘 이상, 셋이 되고 다섯이 되고 열이 된다고 하면 조직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조직을 만드는 이유는 시너지 이펙트, 상승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면 아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뭐 혼자 살면 아이가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조직을 만드는 것은 둘이 더해져서 둘이 아닌 그 이상의 어떤 성과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시너지 이펙트라고 하고, 그러한 상승 효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조직을 만든다, 조직을 구성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을 유지하려고 하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바나드라는 사람이 이 3C, 이 세 가지를 조직 유지의 조건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직의 목표, 어떤 공통의 어떤 목표, 골이 있어야만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어떤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어떤 세 사람이 어떤 조직을 만든다고 하면 세 사람의 어떤 공통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조직에 결국은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직의 목표, 공통의 목표가 있어야 조직 유지가 된다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공헌 의지, 공헌, 우리가 영어로 contribution 또는 다른 말로 기여, 우리말 순한 한국말로는 이바지라고 하는데, 그 구성원들이 조직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공헌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조직이 유지가 된다. 다시 말하면 구성원들이 자발적인 공헌 의지가 없다고 하면 그 구성원은 조직을 탈퇴해야 되겠죠. 이탈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공헌 의지, 이 컨트리뷰션이 있어야 결국은 조직이 유지가 된다 하는 게 두 번째 조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조직의 유지가 되려고 하면 커뮤니케이션, 그 구성원들 간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상과 하, 상하 간의 의사소통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수평적인 의사소통이 있을 수도 있고, 대각적인 의사소통도 있는데, 여하튼 간에 의사소통이 있어야 되겠다. 어떤 것이 의사소통이 되냐? 조직의 어떤 목적이나 목표나 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서로 구성원들이 공감을 해야 되고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소통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여튼 바나드라는 사람은 뭐 오래 전에 한 이야기지만, 조직이 유지하려고 하면 조직의 목표, 그다음에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공헌의지 컨트리뷰션, 그리고 구성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이 세 가지 이 C자가 들어간 걸 합해서 3C가 조직 유지의 3대 요건, 이렇게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우리가 이제 조직이라는 걸 개념을 배웠으면 이제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직이 오가니제이션이라고 하면 경영은 일반적으로 그냥 매니지먼트라고 말을 합니다. 뭐 매니지먼트 하면 관리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주로 매니지먼트가 경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앞에다가 비즈니스 애드미니스트레이션, 비즈니스는 우리가 사업, 뭐 기업, 뭐 영업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런 그 비즈니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애드미니스트레이션, 사실은 애드미니스트레이션만 나오면 행정이라고 하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관리라는 뜻으로, 그래서 비즈니스 애드미니스트레이션, 기업을 관리한다, 기업을 행정한다는 게 바로 경영이라고 하는 용어를 영어로는 그냥 비즈니스 애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영이라고 하는 게 뭐냐? 조직의 방향을 제시를 해서 리더십을 통해 가지고 조직의 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PF 드러크가 정의한 경영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고, 조직의 제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려고? 즉 조직의 방향을 제시해서 리더십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경영이다, 이렇게 PF 드러커는 정의했고요. 그 다음에 그 더글러스 메시는 조직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 자원, 여기서 자원은 뭐 자본도 자원이고 인력도 자원이고 원자재도 자원이니까, 이런 자본, 인력, 원자재 같은 제 자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휘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정의하고 경영이 차이점을 보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한다. 아까 조직의 유지 3대 요건의 하나가 바로 공동의 목표였는데, 즉 조직 구성원들의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 자원의 이용을 지휘하는 과정이 경영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 바 있고요. 페올이라고 하는 사람은 관리, 앞에다가 경영관리라고 하는 것을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것이 바로 관리다. 근데 뭐 경영 관리 또는 뭐 매니지먼트,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PDS나 POC 사이클을 이루는 활동이 있는데, 바로 PDS 사이클은 Plan, Do, C의 약자인 PDS 사이클, 그 다음 POC는 Planning, Organizing, Controlling, 이 세 가지를 따서 POC 사이클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반적으로 통합해서 정의해보면, 경영자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 구성원들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서 경영 관리를 하는 과정을 우리는 경영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용어를, 매니지먼트를 우리가 경영이라고도 하고도 관리라고도 하는데, 이걸 그냥 억지로 구분해 본다고 하면 경영은 비즈니스 애드미니스트레이션 이렇게 얘기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경영학과를 비즈니스 애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에서 많이 쓰는 경영관리, 매니지먼트, 관리라고 하는 개념하고 경영. 그래서 하여튼 이 차트는, 표는 경영과 관리에 대한 구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조직의 목적을 설정하는 기능이다. 조직의 목적을 정하는 기능이 바로 경영이라고 하면, 관리라고 하는 개념은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 실현하는 기능이다. 실천하는 기능이 바로 관리다. 그래서 경영이 거시적이고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한다고 하면, 관리라고 하는 것은 거시적의 반대 미시적이다. 장기적의 반대 단기적이다. 포괄적의 반대 협의적이다. 그래서 관리는 미시적이고 단기적이고 협의적인 개념이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경영과 관리의 상하위 개념을 보면, 경영이라고 하는 게 상위적인 개념입니다. 위의 개념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기획적인 개념이라고 한다고 하면, 관리라고 하는 것은 경영보다는 하위적인 개념이고 실천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경영이 상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최고 경영층들이 주로 담당한다고 하면, 관리는 중하위 관리층들이 담당하는 개념이다. 그 다음에 이제 경영이 전략적인 개념이라고 하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우리가 전략을 하는데, 그 전략적인 개념이 경영이라고 한다고 하면, 관리는 전략의 하위 개념인 전술적이고 늘상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개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영이라고 하는 개념이 관리를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우리 집합 개념으로 따지면 포함하는 개념으로 알고, 그러니까 경영이 개념상으로는 관리보다는 더 광범위 확장된 개념이다, 더 광의의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주로 경영이 상위층에서 하는 것을 경영이라고 한다고 하면, 하위층에서 하는 것들은 주로 관리라고 정의한다. 이렇게 해서 뭐 무슨 학과 이름을 정할 때 병원 관리학과라고 하면, 주로 실천적인 일을 하는 아랫사람들을, 아래 중하위 관리층을
배출하는 학과 개념으로 한다고 하면 병원 관리학과가 맞을 것이고, 또 위에 어떤 그 최고 경영층까지를 우리가 병원 원장을 목적으로 학과가 교육의 목적이 있다고 하면 병원 경영학과가 맞겠죠. 그래서 경영이라고 하는 개념이 관리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상위 개념,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기업의 연고 성세, 한국 기업이 어떻게 그동안에 발전해 오면서 또 이렇게 망하고, 이런 뭐 성세라고 하는 것은 망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성은 이제 발전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오래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한국 기업이 발전해 왔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60년대, 1960년대니까 지금부터 뭐 한 70년 됐나요? 60년부터 한 70년 됐는데, 60년대 10대 기업의 이름을 보면 삼성이라고 하는 그 당시 있었습니다. 삼호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개풍, 대한, 럭키, 동양, 극동, 한국유리, 독립문, 그다음 택창, 이런 것들이 이제 60년대 10대 기업이었습니다. 이들 중에서 현재까지 10대 기업 그룹에 속하는 기업은 삼성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 LG 뿐인데, 그 위에 보면 LG가 없죠. 근데 위에서 럭키라고 하는 게 LG로 나중에 명명이 바뀌었으니까 삼성하고 LG만 60년대 만들어진 10대 기업 중에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결국은 10대 그룹을 해서 밀려났거나 망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 역사 중에서 가장 큰 분수령 중에 하나가 1997년도에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는 IMF 사태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IMF가 발생하면서 IMF부터 구제 금융을 받음으로 해서 그때 없어진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업이 대우그룹이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기아라고 하는, 물론 지금은 이제 현대 자동차에서 합병한, 인수한 기아자동차가 있지만 그 당시 기아가 결국 넘어갔고요. 한보그룹, 정철수 회장이 했던 한보그룹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물론 현대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이 그 한보가 되겠습니다. 이런 IMF 사태로 인해서 대우, 기아, 한보그룹이 즉 대기업이었지만 퇴출당하고, 은행도 상당히 많은 금융기관도 문을 닫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충청은행이라고, 뭐 충남에 있었던 충청은행도 없어져서 하나은행으로 합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에도 평화은행, 동화은행 이런 거 다 없어졌고요. 신탁은행, 서울 신탁은행이라는 게 있었는데 서울 신탁은행도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뭐 동화은행, 동남은행 이런 거 다들이 상당한 은행들이 많이 문을 닫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1930년대 10대 기업 중에서 60년대까지 여전히 10대 기업으로 살아남은 기업은 그 당시에는 화신이었습니다. 화신이라는 화신백화점 종로에 있는 화신백화점이었고, 60년대 10대 기업 중에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기업은 앞에서 얘기한 것으로 삼성과 LG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2030년대, 이제 올해가 2020년대라고 하면 2020년 앞으로 10년 후에 10대 기업으로 살아남을 기업은 과연 몇 개나 될까요? 아마 서너 개 정도 남고, 나머지는 아마 10대 기업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훨씬 크죠. 또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업이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요? 어떻게 해야 살아남느냐 하는 얘기는 결국은 살아남아야 되는 건데, 가장 강한 기업은 살아남는 기업이죠. 서바이벌 하는 기업이죠. 세상의 변화를 잘 감지하는 기업이겠죠. 그렇게 해서 그 변화에 잘 적응을 해야 되는데, 변화에 적응하는 걸 넘어서 결국은 혁신과 변화와 혁신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결국은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인데, 결국은 이제 그 시대의 또 트렌드에 앞서가야 될 거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뭐니 해도 기업이 기술 개발을 제대로
해야 되겠죠. 기술 개발의 역할에서 어떤 성과를 내야 되겠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서 그것을 미리 잘 파악해서 그 트렌드에 맞도록 결국은 기술 개발을 해야 될 것이고, 그 기업에 현재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아남아야 되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가 함께 할 때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리 기술 개발이 잘하고 뭐 하더라도 거기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의식이 그런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의식이라고 한다고 하면 살아남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처럼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고 나갔을까요? 그 기업에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이라고 하는 게 시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것들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고, 이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 중에 한 가지는 최고 경영자가 미래에 대한 어떤 투시력을 가지고 구성원들한테 비전을 제시해서 단합된 모습을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부족하면 결국은 기업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10대 기업의 순위 변화를 한번 볼까요? 65년도에는 동명목재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동명목재, 지금 부산에 가면 동명대학이 동명목재의 원래는 저기죠. 모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65년도에 두 번째 순위가 금성방직이라고 해서 섬유회사가 있고요. 세 번째가 판본방직, 4번이 경성방직. 그러니까 2등, 3등, 4등이 전부 섬유 담당하는 무슨 뭐 광목이나 이런 어떤 옷감을 짜는 기업들이 우리나라 2등, 3등, 4등 했던, 다시 말하면 2등, 3등, 4등, 뭐 1등을 다 포함해서 경공업에 해당이 되는 거죠. 5등은 대성목재라고 하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6등은 시멘트와 관련된 양회 수출조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7등도 이제 방직기사네요. 그 다음에 8등 동신화학, 그 다음에 9등은 밀가루 만드는 업체 대한제분, 10등이 제일제당, 뭐 삼성그룹에 해당이 되는 제일제당. 이게 이제 65년도에 10대 순서였습니다. 이제 10년이 지나고 나서 75년도에 보니까 1등이 대한항공, 조중훈 회장이 만들었던 대한항공, 뭐 지금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대한항공. 두 번째가 제보공사, 65년도에 10등 했던 제일제당이 75년도에 3등으로 올라온 설탕 만드는 회사야죠. 4등이 이제 수출을 하는 삼성물산, 그 다음에 5등이 김우중 회장이 만든 대우실업도 이제 대우 상사로 발전하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뭐 와이셔츠 같은 거 만들어서 팔았던 기업이죠. 삼양사, 여러분들 삼양사라고 하는 기업 알죠? 뭐 라면. 그 다음에 7등은 기아산업, 8등은 금성, 9등이 럭키, 10등이 동양나이론. 그래서 이 금성 럭키는 지금 이제 LG 쪽하고 관련된 회사가 되겠습니다. 1985년도니까 이제 75년도에 4등 했던 삼성물산이 85년도에 1등을 하죠. 삼성물산이 1등, 2등이 대우, 3등이 현대. 그래서 우리가 제가 1981년도 12월 달에 대우그룹 공채에 들어갔는데, 그때만 해도 삼성, 대우, 현대 이 세 가지 회사가 우리나라의 3대 가장 큰 회사였습니다. 현대종합상사가 3등이고요. 4등이 휘발유 유공이라고 하는 회사, 5등도 정유와 관련된 호남정유 회사, 그 다음에 6등이 포스코 포항종합제철이 6등이었고요. 그 다음에 7등은 현대건설, 뭐 이명박 대통령이 있었던 그 회사가 현대건설 쪽이죠. 그 다음에 8등은 동방생명보험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등이 삼성전자, 10등이 선경. 지금 삼성전자가 당연 우리나라 1등이고, 우리나라 전체
증권시장에서 코스피 전체로 보면 우리나라 전체의 4분의 1 정도의 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 전 코스피에 그 많은 회사 1,500개 되어 있는 코스피 전체 회사를 다 더해도 삼성전자가 4분의 1 정도 차지합니다. 대단한 기업이지. 세계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항상 10등 안에 드는 기업이 삼성전자입니다. 10등은 1985년도에 선경이 10등 차지했습니다. 1995년도는 삼성물산이 1등, 2등은 현대종합상사, 그 다음에 3등이 삼성전자, 4등이 대우, 5등이 LG상사, 6등이 현대자동차, 그 다음에 7등은 한전, 8등이 포항제철, 포스코, 9등이 유공, 그 다음에 10등이 LG전자 이렇게 됐고요. 2014년도는 1등이 삼성전자로 왔고, 2등이 한전, 3등이 현대자동차, 4등이 SK에너지. 이제 97년도 대우 그룹이 공중분해되면서 대우라고 하는 회사는 없어지죠. 그다음에 5등이 GS칼텍스, 6등이 한국가스공사, 7등이 기아자동차, 8등이 LG전자, 9등이 포스코, 10등이 S오일. 그래서 특징을 보면 정유 관련된 회사가 많죠. SK에너지, GS칼텍스, 그다음에 S오일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가스공사가 또 6등으로 올라가는. 그다음에 이제 2019년도 10대 기업의 순위는 삼성전자가 1등이고요. 그다음 2등이 현대자동차, 3등이 SK 하이닉스가 이제 많이 커지면서 SK가 3등을 왔고요. 4등이 LG, 그다음에 5등이 롯데그룹이고요. 6등이 포스코, 7등이 한화, 8등이 GS그룹, 그다음에 9등이 금융기관 중에서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농협이 되고, 10등이 현대중공업. 이렇게 우리나라 10대 기업의 순위가 끊임없이 10년 주기로 매년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은 결국은 살아있는 생명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